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HBM을 둘러싼 세 가지 가신, 잘못된 믿음 이런 걸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10기가 BPS에 대해서 지금 갑론을박이 많더라고요. 모 증권사에서 외국계 증권사를 인용을 해서 10기가 BPS를 달성한 SK하이닉스가 HBM4 시대에 있어서도 굉장히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10기가 BPS를 달성하지 못하는 마이크론은 폐퇴, 그러니까 일부 제품을 GDDR로 돌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회사에서 GDDR을 만드는 거는 HBM을 줄여서 하는 게 아니고요. HBM은 HBM대로 그대로 지금 발주가 나가 있고요. 거기에 얹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GDDR을 추가 생산한다는 거죠. 지금 어제 올려드린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GDDR로 루빈, CPX를 돌린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리 로드맵을 다 짜놓은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비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실제 사실관계는 전혀 맞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일단 10기가 BPS를 가지고 한정지어서 이야기를 하면 애널리스트들 전부 다 10기가 BPS로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그 유명한 딜런 파텔도 루빈 스펙을 보니까 전체 이 대역폭이 20TB라는 거죠. 이게 8개를 주변에 배치를 하니까 HBM당 한 개당 대역폭이 어떻게 되냐면 2.5TB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층된 12개짜리 HBM4 말하는 거예요. 그게 2.5TB니까 핀 수가 2048 아닙니까? 2048로 나누니까 핀당 대역폭, 다른 전문 용어로 하면 데이터 레인지라고 하죠. 이게 얼마냐 하면 대략 10기가 BPS가 나온다 이겁니다. 딜런 파텔이 스펙만 보면 10기가 BPS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죠. 이것만 보면 야, 이게 진짜 10기가 BPS가 달성 가능하니까 그 스펙에 그걸 올려놓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애널리스트들이 회사에서 내놓은 자료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저는 반도체를 직접 설계를 해보고 공정에 참여한 박사님들을 좀 알고 있거든요. 물어보니까 빙긋이 웃으시면서 그거는 이론적인 것 뿐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설계상으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만들어 가지고 이게 정말 10기가 BPS가 나오는지 측정을 하려면 다이캐리어 소켓 가지고 이거를 접점을 컨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기가 BPS 하려면 굉장히 고압이거든요. 컨택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진짜 10기가 BPS가 나오는지 찍어 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수단이 없다는 거죠. 녹아버리거든요. 지금 이론적으로 이야기한 걸 가지고 지금 섣불리 발표했다 이런 게 공정 박사님들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다, 설마 거짓말 하겠냐 이래가지고 애널리스트들은 흥분해서 10기가 BPS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열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거든요. 왜 엔비디아하고 TSMC 쪽이 10기가 BPS가 가능하다고 보냐면요, 대만의 AV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VC. 이 회사가 지금 쿨링 시스템을 선도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마이크로 플루이드를 동원해서 기가 막힌 냉각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냉각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 HBM의 과열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TSMC하고 엔비디아가 자신 있게 메모리 메이커들한테 10기가 BPS 만들어라라고 제안을 한 것 같은데, SK하이닉스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한 거고, 마이크론은 야 이렇게 가려면 다 바꿔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 발열만 잡으면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최적화를 해놓았거든요. 마이크론의 이 베이스 다이가 지금 D램 방식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거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이스 다이를 TSMC한테 의뢰하지 않아도 우리 충분히 발열 잡을 수 있고 9기가 BPS 이상의 속도가 나온다고 마이크론은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베이스 다이를 직접 만들지 못하는 국내 반도체 회사들이 오히려 기술이 열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사의 우월한 기술을 바탕으로 스택, 그러니까 코어 다이뿐만 아니고 베이스 다이까지 다 D램 방식으로 만드는 마이크론 입장으로서는 이 10기가 BPS를 올리기 위해서 쌓아놓은 이거 전체의 프로시저를 다 바꾸는 거는 오히려 무리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국내 증권사에서 기술적 열의에 있다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건데, 실제로는 기술적 우위에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될지 나중에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자꾸 하이브리드 본딩이 가능하다고 특정 부서에서 주장을 하죠.
실제로 공정총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각 부서의 기술 발전 속도를 조율해서 최종 메이커된 제품을 또 엔드 유저한테 가서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분들이죠. 근데 이 공정총괄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먼지 제거 문제도 있고요. CMP가 정말 물리적으로 가공 한계까지 와서 CMP 가지고 이 디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움푹움푹 파야 되거든요. 나노미터 단위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공정 총괄하시는 분들이요. 이런 공정 박사들하고 디스커션도 많이 합니다. 물론 이 특정 부서 박사님들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하고 크로스 체크를 해보는 거죠. 뭐 물리학자들도 만나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 뭐 공정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결론이 그렇습니다. 아직 멀었다. 제가 작년부터 줄곧 하이브리드 본딩 단기간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독 여의도만 마치 이 사과가 다 익었고 지금 따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하이브리드 본딩이 임박했다고 설레발을 쳤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취재를 하지 않고 회사의 공식적인 또 IR 자료만 받아본다든가 아니면은 뭐 특정 부서에서 학회를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좀 오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미안의 기술이고요. 삼성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로직에서나 쓸 수 있는 기술이지 HBM은 그렇게 수많이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고요. SK 하이닉스의 특정 부서에서도 4, 5년 동안을 해봤는데 안 돼서 좌절감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 번째 이제 검사 장비를 둘러싼 어떤 뭐 가신인데 HBM 검사를 이때까지는 많은 과정을 생략을 했는데 지금도 여의도 쪽에서는 굉장히 완벽하게 검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웨이퍼 단계에서는 프로브 카드를 통해서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HBM4 웨이퍼를 위해서 콜을 받은 업체가 벌써 몇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다이싱 된 다음에 칩 단위에서 검사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컨택도 어렵고 비파괴 검사라고 해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도 지금 확정이 안 됐죠. 엑스레이 가지고 하면 시간은 걸리긴 하지만 내부를 정교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수천 번을 찍어야 되는 게 문제긴 하지만요. 근데 찍는 건 찍는 건데 그렇게 찍으면 칩 자체가 못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샘플링 검사할 때만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고 전체 라인 안에서 전량을 전수 검사하는 거는 엑스레이 가지고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갑론을박이 많고 컨택 검사나 비파괴 검사나 모두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것도 너무 가신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HBM을 둘러싼 과신 한 번 더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반도체 전체 영역에서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걸러들으라. 이게 오늘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